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수학감소 보장 과수 시작하면서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 잡으셨죠? 네. 자, 이번 강의에는 보험 기간, 그리고 보험료, 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금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험 기간은 그냥 뭐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일단 기본이 암기이겠죠. 근데 제가 12회 때 헷갈리는 부분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죠? 과수 미리 잡아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밭작물 가시잖아요? 농업 수입보장 가시잖아요? 난리 납니다. 저는 웬만하면 암기는 나중으로 미뤄 놓으세요. 뭐 시험 한 달 전 집중하실 때 그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회부터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나 효율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암기하시고 보험기간 상당히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이겠죠. 네. 농금원 이론서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눈다 과수는 그때 A하고 B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이 다닌다. 같이 다닌다는 의미는 수학량을 산정할 때 우리 이 과목의 핵심이 수학량 산정이었잖아요. 원리가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자, 품목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할 때 '이 품목은 이렇구나.' 이렇게 약간 포인트 맞춰서 네. ABC 그룹 중에서 여기에 있는 밤, 호두, 대추, 참다래 외에는 전부 다 보장 개시일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예요. 그럼 이 친구들만 좀 다르니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네. 밤과 호두, 대추, 또 기타 과수 쪽에 있는 뭐 오미자, 과실 쪽에 있는 복분자, 사실상 임산물이에요. 법적인 분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데 우리 여러분 1차 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에도 나오지만 손해평가사가 평가하는 그 대상이 되는 보험은 농작물하고 가축재해보험이에요. 임산물 재해보험 별도로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산물 재해보험 쪽에 전담 평가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부 품목들은 임산물이지만 농작물 쪽으로 편입해서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편입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고요. 일단 밤, 호두, 대추 이 세 친구들은 같이 다닙니다. 묶어서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보장 개시일이 발화기, 신초 발화기, 그리고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 여러분 우리 농금원 이론서 물론 앞부분 중요하죠. 뭐 앞에 보험의 이해부터 해가지고 1과목 그다음에 2과목 중요하지만 부록도 우리가 굉장히 친숙해야 합니다. 부록 쪽에 보면 뭐가 있죠? 뭐 미보상 비율에 관한 내용도 있고 개정특강 들으셨죠? 미보상 비율에서 변경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 뭐 불량과 매우 불량에서 그 기준 그리고 용어의 정의도 있고요. 품목별 표본 주수 구간수 표도 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별표 구 계산식 모음집도 있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 많아요. 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중요한 거 다 패스하고 그 뒤에 보시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1차 과목에 있는 그 손해평가 요령에도 이런 산식들이 실려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매년마다 개정되는 우리 학습 대상이 2차 학습 대상이 아니고 그건 1차 학습 대상이에요. 그 공식과 별표 9의 공식이 왜 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일단 용어의 정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점 이제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여기 뭐 적과 뭐 이런 우리한테 친숙한 용어도 있고 이런 거 출제됐을 때 답 괄호 넣기라든지 이런 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보험 기간 하다 넘어왔죠? 밤과 호두의 발화기. 발화가 뭐고
바라기가 뭔지. 이런 거 괄호 넣기 많이 나오죠. 눈의 인편이 1, 2mm 정도. 그다음에 바라기는 50% 정도 바라는 시기. 네. 그다음에 대추의 보장 개시일은 신초바라. 신초바라. 여긴 신초. 신초의 정의도 나와 있고요. 똑같이 1, 2mm 정도. 신초 바라기. 신초 바라기도 50% 정도. 그냥 암기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세요. 네. 참다리 바라기 보장 개시일은 꽃눈 분화기였죠. 네. 꽃눈 분화가 있고 꽃눈 분화기가 있네요. 네. 여기도 50% 정도. 다 50% 정도예요. 이건 암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꽃눈 분화, 꽃눈 분화. 이런 필요 조건이 다 차서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영일기. 지금 부록에 있는 거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보험기관과 관련돼서 이런 거 해놓고 문제로 괄호 넣기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 정의를 쓰세요.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보장 종기는 지금 이렇게 순서별로 해봤습니다. 순서별로. 전부 다 이듬해죠? 이듬해. 이듬해가 아닌 것은 여기 있네요. 밤대호. 판매 개시연도. 당해 수확하는 과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밤대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듬해예요. 이듬해, 이듬해, 이듬해. 조금 특이한 거 한번 볼까요? 네.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며칠 했는데 여기는 만감류는 이듬해 2월 말일. 우리 지난 강의 계약체결 24시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인데 여기가 12월 20 기준으로 수학개시 동상해 담보조건 얘기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봤더니 보험의 목적에 이듬해 맺은 유자, 이듬해 맺은 참다래, 이듬해 맺은 과수 4종. 다른 것들은 이듬해 맺은이 없는데. 네. 근데 여러분 보험기간 한번 보세요. 만감류 이듬해 2월 말일, 살구 이듬해, 매실 이듬해. 전부 다 이듬해 과실을 보험 목적으로 해요. 근데 왜 여기 별표 친 유자, 참다래, 과수 4종만 보험의 목적에 써놨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판매 시기가 보험에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업재해보험이 아니죠. NH손해보험에서 이제 유자 상품 판매합니다. 뭐 수확감소보장 과수 4종 상품 판매 시작합니다 하는 시기, 가입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입 시기에 당년도에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가입 시기하고 수확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거. 지금 가입하자마자 지금 과수원에 있는 그 과실 말고 내년에 수확할 거, 내년에 맺어서 내년에 수확할 거를 우리 지금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과수 4종 볼까요? 수확감소보장 과수 4종의 판매 시기는 11월 달이에요. 대부분의 과실이 11월 달이 많죠. 네. 수확 시기 한번 볼까요? 수확기 종료 시점? 11월 달이에요. 판매했을 때 과수원에 아직 사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참다래 6월이나 7월에 판매합니다. 네, 6월, 7월 판매해서 쭉 가다 보면 참다래 수확기가 언제예요? 10월, 11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다음 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유자 마찬가지고. 자,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서 보험기간 묻는 문제에서 뭐 그런 거 깊은 거 안 나오고 괄호 넣기 나오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날짜하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이런 거를 이제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판매 개시년도인지 이듬해인지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보면은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보장 종기가.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유자만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수확이 시작되면은 보장 끝나는 거예요. 수확 개시 이후에는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유자는.
그거 주의하시고 이유는 뭐 여러분 유자과 감귤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그 과육하고 그다음에 껍질 사이에 과피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 있죠. 말라 비틀어진 거. 약간 수분이 떨어진 거. 그래서 과피가 과육을 싹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간 부피과라 그러거든요. 수분이 날아간 거죠. 네. 수분이 날아가면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쵸? 유자가 그 수확기에 부피과가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높은가 봐요. 자, 그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상할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기간, 용어 이종이, 날짜, 이듬해인지, 당해인지,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끝나면은 바로 암기하세요. 나중에 받장물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종합과수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는 특별약관. 다음 강의 특별약관을 쭉 정리하겠지만 의미 있게 보는 특별약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보험 기간도 같이 볼게요. 의미가 있다. 보험금을 구해야 되는. 보험금, 보험료 신경 써야 되는. 네.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있는데 전체 품목, ABC 전체 품목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거 두 문자 암기 작년 강의 보신 분들은 네, 참, 포복, 자매만 살류, 포복, 무슨 자매? 자매, 포복 자매, 망감류, 살려주세요. 네. 여기에 과수 4종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해당하는 품목, 보험금 구하고 보험료 구해야 되는 품목, 나무특이하게. 네. 당연히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면서 생리장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적종만 써있지 않다. 나머지는 다 써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보장하기로 한 거 아니면 다 보상하지 않아. 이렇게 초점 맞추자 말씀드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과배 단감 떫은과 나무특약은 수확감소 보장임이 이게 써있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임이 이게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그런 거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네. 자, 나무특약의 보장 개시 1, 보장 종기 1 있습니다. 일단 대상 품목 암기하셨으면 또 특이한 거 보셔야 되겠죠. 대부분의 품목은 판매 당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 1년 단위로. 근데 여기 이제 참달의 만감류 외의 품목이네요. 근데 여기 이제 과수 4종, 여기 제가 셀을 나눠놨긴 하지만 과수 4종도 이제 별도로 들어가죠. 참달해 볼까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참달의 과실, 주계약이 되겠죠? 주계약은 꽃눈 분화하기 6, 7월에 가입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에 이듬해 1월 30일, 6, 7월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1월이 아닌 11월 30일까지. 1년 5, 6개월 되겠죠. 네. 대부분은 1년이 되지만 참달에는 과실 보장 기간이 1년 반 정도가 돼요. 과실 보장 기간이 1년 반, 나무는 1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우리 의미 있는 특약이라는 의미가 제가 보험금 구하고 보험료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그쵸? 나중에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조사 방법, 고사나무 조사 있거든요. 이 과목에. 거기 참다래가 그래서 별도로 삐져나와 있어요. 아니, 과실은 1년 반인데 나무는 1년만 보장한대요. 다른 품목들은 수확 개시 전 고사주수, 수확 개시 후 고사주수. 근데 참다래는 과실 수확되기 전에 이미 나무특약 종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 후 고사주수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그냥 암기 마시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암기하시면 좀 낫나요? 아니면 더 어렵나요? 네. 어차피 할 내용이니. 네. 자, 그 다음에 만감류도 보통약관하고 틀리죠. 네. 보통약관은 이듬해 2월 말일까지였고, 요거는 온주밀감 과실손해보장 같습니다. 나무특약. 자, 그 다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볼까요? 이듬해 2월 1일, 이듬해의 다음 해 1월 31일. 1년은 1년인데 이듬해의 다음 해. 요 날짜만 보면은 적종하고 같아요. 날짜만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도 몇 차례 나올 내용인데 같은 과수 사종인데 같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나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으로 가입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2026년이잖아요. 2월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네, 적종으로 가입해야지 하면 그리고 같은 2026년 11월에 수확을 해요. 보험기간 적종은 재해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보장종기가 적종보험기간, 수확감소 보장보험기간 이제 품목마다 어떤 보험 보장 방식인지 구분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수확감소 보장이 판매된대. 이거로도 가입할 수 있대. 그럼 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수확량 감소를 보장받는 게 종합적으로 보장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입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한 해 땡겨지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땡겨지는 게 아니라 3개월이 땡겨집니다. 2025년도 11월에 판매를 해요. 다른 지역은 기다렸다가 26년 2월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판매가 된대. 그럼 나는 지금 가입할 수 있대. 11월에 가입하는 거예요. 3달 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이제 한 해 지났겠죠? 여기 한 해 지났겠죠? 6월이나 7월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아니라 여기는 포도복숭아 자두 망감류처럼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산정 원리가 같기 때문에 A하고 B그룹은 같이 다니자. 일란성 쌍둥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2026년 11월에 그러니까 보장종기 수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차이가 나중에 이제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주계약이 이러니까 주계약할 때 나무는요, 이듬해 2월 1일 날 보장을 개시하고, 이듬해 다음 해. 딱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나와요. 이듬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1년간 보장할게. 나무특약은. 오케이, 이해되셨죠? 요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네. 여러분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보험기간 이번에 아마 보험기간을 문제 내라면 저 같으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 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밭작물에서도 내기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암기 위주고 막 너무 그래요. 좀 너무 치사해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적종이니 수확감소 보장이니 이거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 쉽게 구분하실 것 같죠. 막 압박감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지금부터. 네. 보장 종기가 여기 딱 죄송합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 이거 하나인데 적종은 재해별로. 네. 자, 그러면 나무특약, 보장 대상 품목,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크게 이외 품목, 참달의 망감류, 과수사종. 네, 정리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맵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특약 중에 또 하나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인데 얘네는 새 품목만 해당돼요. 포복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실손해 보장 가시면은 거기에서는 수확량 감소가 아니라
과실손해 보장, 과실손해 추가 보장. 추가 보장 특약이 있어요. 운주밀감 하나 됩니다. 똑같아요. 네. 보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약체결 24시부터 똑같습니다. 보통약관과. 여러분, 보험의 목적이 똑같은 과실이잖아요. 똑같은 복숭아, 똑같은 망감류, 과실. 보험의 목적이 같아요. 보장도 수확량 감소를 보장해요. 다만 얘는 특약으로 난 더 보장받을게. 보험금 좀 더 받을게. 나 보험료 더 낼 테니까 보험금 더 받을게. 요거예요.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똑같아요. 자, 보험의 목적이 똑같고 보장 대상인 손해도 수확량 감소라는 거 똑같고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똑같고 여러분, 보험 기간도 똑같고 나중에 보험료 계산식도 똑같고 다만 추가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식이 약간 다른 것뿐이에요. 네. 보험의 목적이 같고 나머지들이 같다면 거의 대다수가 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기간, 보험료 산정식. 네. 해당 품목은 이렇게만 있더라. 보험기간 그냥 암기로만 하지 마시고 잘 구분하시고. 네. 여기 써놨네요. 네. 자,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는데 의미 있는 특약 2개라면서 여기 나무 특약만 있네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한 뭐 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보통약관의 가입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이 따로 제시가 된다면 그건 쓰시면 되고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계산할 때 추가 보장 특약에 대해 가입 금액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다? 보통약관 거 그대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건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가 보장은 보통약관 걸 그대로 씁니다. 자, 2개 볼게요. 2개. 1과목에서의 핵심은 뭐다? 평년 수확량이다. 평년 수확량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건데 평년 수확량 산출해서 50에서 100 사이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10% 단위로. 자, 평년 수확량이 100kg이래요. 킬로그램당 금액이 10,000원이래요. 이거 가입 가능할까요? 이거 여러분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적중해서 배우셨어요. 가입 가능할까요? 100kg 평년 수확량 나 100% 다 들게. 킬로그램당 10,000원 얼마죠?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안 되잖아요. 과수 가입 기준 200만 원부터잖아요. 과수원당. 자, 200kg이에요. 평년 수확량이. 나 100% 다 가입할게. 킬로그램당 10,000원이에요. 200만 원. 아슬아슬하게 듣네요. 네, 가입 가능하죠. 난 보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50%만 가입할게. 100kg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 그냥 보지 마시고 가입 기준하고 항상 연관시키세요. 네. 유기적으로 다 하실 줄 알아야 나중 가서 여러분이 이게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50에서 100 사이에 뭐 10% 단위로인데 이건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 네.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가입한 가입 주수가 뭐 예를 들어 뭐 100주다. 1주당 가입 금액이 뭐 5만 원이다. 대부분의 나무는 5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끝이에요. 얘는 과수원당 얼마 이상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주당 가입 가격은 과거에는 품목별로 다 막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암기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제시됩니다. 빠졌으니까. 네. 자, 가입 금액의 기준, 가입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각종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얘가 나오려면 평년 수확량 지난 강의 했던 거 또 가입 금액이 나와야지 가피자 보험금 가입 금액 요거 딸랑 요거 세 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또 가입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하고도 섞어갖고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장으로 막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에 그 문단을 써놓는 거예요. 한 문단.
거기에 뭐 몇 년생 몇 주를 했는데 뭐 몇 년생 몇 주가 섞여 있다.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는지. 그런 문단 이용해서 그런 응용 문제 이용해서 이런 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네. 자,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의 구성은 우리 뭐 적종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금원 이론서가 왜 이렇게 1000페이지 가까이 됐냐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재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좀 얇지 않으세요? 반복되는 거 덜어내면 학습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할 때 확실히 해놓으셔야죠. 할 때.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의 구성 기본적으로 적종해서 했는데 자, 복습 한기. 영업보험료가 얼마라 할까요? 100만 원. 자, 영업보험료율이 있겠죠? 영업보험료 또는 영업보험료율의 90%가 순보험료래요. 자, 그럼 부가보험료 또는 부가보험료율은 10%. 영업은 순 더하기 부가. 순보험료에서 지원보험료를 차감하면 뭐가 나오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총 지원 보험료를 구하래요. 총 지원 보험료. 그러면 정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정부 지원 먼저 해볼까요? 정부 지원은 뭐죠? 부가보험료는 무조건 정부가 지원합니다. 100% 다. 순보험료는요. 정부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지원하죠.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 이걸 우리가 암기했었잖아요. 적중해서. 네.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순보험료 얼마? 90만 원 되겠죠. 100에 90%. 부가보험료 얼마? 10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와야 돼요. 총 지원 보험료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부가의 100%니까 10만 원 다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 지원 보험료 구하는 문제예요. 90만 원 순보험료 중에 정부가 몇 퍼센트 지원하지? 50%.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 지자체가 몇 퍼센트 지원하지? 30%. 총 80%. 89, 72만 원. 총 지원 보험료 82만 원. 그러면 총 영업보험료 100만 원에서 지원 보험료 빼면 계약자가 내는 거겠네요. 얼마? 82만 원. 100에서 82 빼니까 18만 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여기 지금 순 보험료 마이너스 지원 보험료도 했지만 영업보험료 마이너스 총 지원 보험료 이렇게 해도 되죠. 영업보험료 100 마이너스 총 지원 보험료 82 18만 원 또는 순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어디였어요? 90만 원 지원보험료 순보험료 중 지원보험료 72만 원 18만 원 똑같잖아요. 우리 이거 처음 듣는 그런 표정 하시지 마시고 적종에서 자세히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적종 들으시고 올해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이 11회까지는 과수사종하고 벼만 달랐어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우리 적종에서 했잖아요. 과수사종은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순보험료 대비 요만큼을 지원합니다. 적종하고 변은 요게 같아요. 12회 때. 그 친구들은 이제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 10%면 순보험료의 아까 33%, 지자체가 30%, 순의 63%를 지원하는구나. 요거 우리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순의 정부 지원율, 지자체 지원율 합쳐서. 네. 11회까지는 과수사종하고 벼만 신경 쓰면 됐는데 12회부터 많은 품목들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그 퍼센트 차등 지원, 순보험료 대비 차등 지원, 이거 순보험료 대비 지원율이에요. 네. 그 퍼센트는 적종 벼하고 다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일단 과수 중에서는 포도, 복숭아, 만감류, 포복만, 네. 밭작물 쪽에 많아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 쇼츠 계속 올리는 거 여러분 보시죠? 헷갈리기 쉬운 거 암기 코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밭작물 쪽으로 가보면요. 2% 똑같아요.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이 여기 있는 퍼센트하고 똑같은 거. 밭작물 쪽으로 가시면 일단 콩, 고구마, 마늘, 고자 들어가는 게 많죠. 고씨가 많아요. 고구마, 고랭지 감자, 고랭지 당근 구분하시고 여긴 고구마입니다. 그다음에 양파, 양배추, 양배추도 뭐 월동, 가을 이렇게 막 들어왔죠. 뭐 자세한 건 밭작물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감자, 고랭지, 봄, 가을, 옥수수, 그다음에 배추, 무, 그다음에 과수, 포도, 복숭아, 만감류, 논작물의 포리. 지금 뭐 하는지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과수 사종과 더하기 벼는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을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한대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총 지원보험료 구하세요. 순보험료 중 지원보험료 구하세요. 뭘로 나오든 어떤 문제로 나오든 여기에 써먹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 10%다. 품목이 뭐니? 사과네, 벼네. 그럼 정부 지원율 33%겠네. 33% 더하기 지자체는 얼마 지원하니? 40%네, 30%네. 총 순보험료 대비 지원보험료. 여기에 부가보험료 100% 더하면 총 지원보험료. 그럼 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약자 부담보험료. 기약자 부담보험료 나오면 차익보험료, 환급보험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12회부터는 과수사종하고 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품목들, 또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나뉘는 품목들, 얘네들도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부가 순보험료 대비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준대요. 여러분 이거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입률 막 제고시키고 지원 많이 해줄게. 평가사분들한테도 좋은 거죠. 품목도 대폭 늘어나고.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암기해야죠. 뭐 암기. 자, 고구마예요. 콩고마. 양양에 있는 감옥. 자꾸 이게 암기 코드를 만들려다 보니까 양양 계신 분들 죄송스러운데 그냥 두 문자 암기 코드니까. 콩고마가 양양에 있는 감옥에 가서 배 무릎 포복만보 여기 이제 과수기 때문에 여기서 끊긴 했지만 포복 만감류, 여기는 보리예요. 보리. 네.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기존에는 과수 사종하고 벼 빤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더 약간 짜증나는 거,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쪽에도 과수 뭐 밭작물 상당수가 이번에 대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정부 지원율이 잘못돼 있어요. 초본하고도 틀리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지침하고도 틀리고 거기는 어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여튼 막 아니 과수사종하고 변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은 요거 품목 이번 강의 암기하셔야 되는 건 요거 품목 여기 들어가 있죠. 포복만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율 예를 들어 만감류 수학감소 보장 자기 부담 비율이 15% 정부 지원율 그래야 이제 나머지 그 보험료 계산 쭉쭉 나갑니다. 네. 이거만 보지 마시고 네. 퍼센트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오케이. 이번 12회에서 1과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저거예요. 정부 지원율. 그냥 뭔가 이용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과수사종의 보험료 공식을 볼게요. 품목이 많다 보니 뭐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여러분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교재마다 써놨는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가 매해 집필하시는 분이 다르다 보니 어떤 해에는 보험료 공식에 다 플러스 부호를 써놓고요. 예를 들어 어떤 해에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곱하기 1 플러스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표에 각각 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놨어요. 11회가 그랬죠. 어떤 해에는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표에 요 마이너스 보호를 떼놨어요. 아,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아니 할인율은 마이너스고 할증은 플러스지 뭐. 그쵸? 13회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여기 다 플러스로 11회 기준으로 해놓고 요거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할인은 마이너스, 할증은 플러스 당연한 얘기인데 왜 매해 이렇게 바꾸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험료 공식이 이렇게 많은데 뭐 왜 복잡하지 않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일단 적종에서 우리 공식 배우셨잖아요. 뭐죠? 가입금액 여기 이제 어떤 요일이 오느냐에 따라서 영업 요일이 오면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율이 오면 순보험료가, 부가보험료율이 오면 부가보험료가 이렇게 오겠죠. 네.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그리고 적종은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요거 가요손방 요걸 기준으로 알아놓으시면 된다. 똑같아요. 볼까요? 파란색으로 기본을 여기 지금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연히 보통약관 하는 겁니다. 주계약 요 손방 부 가입금액 보통약관 보험료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가요손 방부 자 그런데 이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요 호두하고 만감류만 해당해요. 만감류는 무슨 부보장 있다? 보장하는 제외할 때 했잖아요 우리. 그쵸? 수학 개시유 동상의 부보장 특유. 난 보장받지 않을게요. 원주밀감류는 보장할게요. 그쵸?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이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호두를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수의 방지시설이 안 돼 있어. 우리 다음 강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넌 자동적으로 부보장 특약 가입해. 이거예요. 부보장 특약 난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방제시설 안 돼 있으면 가입 안 시켜줄 거야. 이 얘기예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방제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부보장이면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리트 있어요.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무려 조수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여기 무조건 가입 넘어가면서 무려 0.15% 할인해 줍니다. 0.15로 15%가 아니라 0.15%. 1%도 안 돼.
여러분 같으시면 내가 호두 지금 판매용으로 경작을 해요. 판매용 해야지만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예요. 근데 청설모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대요. 근데 방제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추고 보험에 가입하겠죠? 근데 만약에 방제시설을 안 갖췄어요. 그러면 보험에 안 받아준대. 아니, 난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럼 부보장 특별약관 자동 가입이야. 이거는 그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호두에 일어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을 거야. 그럼 보험 가입 가능해. 오케이? 그럼 뭔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 보험료 할인 없어요? 있어. 요만큼이야. 무슨 얘기예요? 할인 받으나 안 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방제시설 갖춰라. 조수해 방제시설을.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거 넘어가서 조수해는 보장 안 해. 이거죠. 그럼 자조화해서 호두는 조가 빠지는 거예요. 조수해가.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험료로 돌아와서. 자, 기본으로 가요, 손, 방, 부예요. 네. 근데 이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 망감류, 호두만 해당한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가요, 손, 방이죠. 자, 그 중에 밤, 호두, 오미자.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그렇죠. 임산물. 이 친구들은 방제시설 할인율도 없대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예요? 가요, 손에서 끝나네요. 여기서 궁금하신 거 그러면? 그쵸. 호두는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있으니까 가요, 손, 부가 되겠죠. 이 밑에 정리도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하나. 임산물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3개 세트로 같이 다닌다. 대추. 대추는 비가림 과수 품목이에요. 비가림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할인율이 들어가요. 여기서 빠져요. 과수 4종이요? 가요, 손방에서 끝나요.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이야. 저가 종료 전에 한정보장 특별약관이 있고 5종. 저가 종료 이후에 뭐 일소,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있지만 얘는 그냥 보험기간 통틀어 종합위험이잖아요. 정리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가요손 방 부다. 자, 이 부보장 특약 할인율은 호두와 망감류인데 호두는 자동으로 넘어간다. 시설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찌됐든 해당하고. 그럼 나머지 과수사종 포함해서 가요손 방인데 밤, 호두, 오미자. 이 친구들은 방제시설 할인율도 없다. 호두는 얘가 있다 했으니까 가요손 부가 되겠네요. 네. 과수사종도 여기서 끝나더라. 네. 여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포도. 포도는 뒤에 신규 과수원 할인율이 붙어요. 뭐에 붙냐? 주계약에 붙고요. 추가보장 특약에 붙고요. 나무 특약에 붙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주계약, 추가보장, 나무 특약. 주계약. 여러분 이거 편집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거 한 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가보장, 포도, 신규 과수원, 나무 특약, 주추나. 비가림 시설은 이거 적용 안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 보통 약관이나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 계산할 때 이거 안 한다. 포인트. 네.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요손방 부인데 부는 만감류, 호두. 어떤 특약인지 아셔야 되겠죠? 수학기슈 동상의 부보장, 조수의 부보장. 밤, 호두, 오미자는 방제도 없어요. 그럼 가요손. 근데 호두는 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뺐고. 과수사종도 가요손 방. 포도만 신이 붙는구나. 어디에? 주추나에. 주계약, 추가보장, 나무 특약에. 과수사종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막 여러 할인율을 막 늘어뜨려 놨어요. 아주 과거에 출제되던 유형인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은 5%, 일소 부보장 특약 할인율 뭐 5%, 그다음에 뭐 방제시설 할인율 어떤 거 제시하고
뭐 7% 뭐 이렇게 제시하고 막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배품목 또는 사과품목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일 때 보험료를 계산하세요. 그래서 환급보험료 계산하세요. 지원보험료 계산하세요. 수학감소 보장일 때 보험료 계산하세요.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그만큼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시면 그런 문제 틀리시는 거예요. 주의.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종편 보시고 이번에 저게 대폭 좀 세분화됐죠. 12회 때 저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방제시설 할인율 볼까요? 참 저는 이거 방제시설 할인율 적종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암기해야 할까. 사실 방제시설을 제시하고 이건 보험료 계산할 때 나오잖아요. 아까 계속했지만 가요, 손방, 부 방제시설 할인율. 예를 들어 뭐 포도를 하는데 뭐 바닥 멀칭을 설치했대요. 근데 할인율 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보험료를 구하게 한다던가 연관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게 떨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공식도 알고 다 아는데 방제시설을 몰라.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할인율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15점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밭작물 쪽은 차라리 쉽죠.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과수 쪽이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도 묶어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포, 유, 복, 참. 바람과 관련된 거 나옵니다. 방풍망. 포유가 작아요. 항상 일부는 3, 전부는 5 또는 일부 5, 전부 10. 이거 일부가 3이라고 곱하기 2에서 전부 6 하면 안 돼요. 예외되는 게 나중에 이제 온주밀감류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네. 바람과 관련된 거 포유복참 여기 방풍 림도 나와요. 포유복참. 그런데 방풍 림은요 무슨 품목이든 그냥 5% 할인이에요. 방풍림은. 네. 그리고 바람과 관련된 거 포유복참 보셨고 비가림과 관련된 거. 비가림과에서 당연히 3개 들어가겠죠. 포도, 대추, 참다래. 근데 구분하실 게 일단 참다래는요. 비가림 시설 자체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비가림 측면을 바람막이까지 위만 막을 게 아니라 측면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0% 최대 할인. 방제시설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요. 10개를 설치해도 최대 할인율이 30%인데 참다래는 이거 하나에 그냥 끝. 그리고 특이하게 자두는 비가림 과수가 아니지만 설치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네. 아까 대추. 임산물이지만 방제시설 할인율 밤호두 오미자는 적용 안 되는데 얘는 적용된다. 얘 때문에 그래요. 비가림 때문에. 네. 자, 비가림과 관련된 거, 바람과 관련된 거 했고요. 그리고 멀칭. 멀칭은 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죠. 포도는 그냥 한 종류고 이제 만감류 같은 경우 이거 온주밀감하고 똑같죠. 이제 바닥에 하얗게 깔아놓는 거 있죠. 이제 일조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벌레 관련된 거 벌레. 방충망, 포만복. 복숭아 할인율이 제일 크네요. 네. 하여튼 크게 그룹 지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12회부터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도 과수 품목이 좀 몇 개가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포도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 복숭아, 만감류 그리고 단감이 들어가요. 근데 방제시설 할인율은요. 뭐 얘가 보장 방식만 수입 안정 보장 쪽일 뿐이지 수확감소 보장이나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의 방제시설 할인율하고 같아요. 네. 그리고 과수 4종은 여기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적종의 방제시설 할인율하고 같습니다. 네. 방제시설 할인율을 응용해서 가장 어렵게 내려면 방제시설 판정 기준 있죠. 농가원 이론서에 보시면 앞부분에 100페이지 초반대에
방제시설 할인율 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판정 기준이 있어요. 저도 교재에 그런 문제 가끔 내는데 예를 들어 어떤 방제시설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설치했대요. 인수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응용하면 어렵겠죠. 사실 이제 막 계산 어려운 난이도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나온다. 그런 거 그냥 난 이거 틀려주겠다. 나머지 문제 다 맞추면 돼요. 그런 문제 하나 가지고 발목 잡혀갖고 나머지 문제 못 푸시느니.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마이너스 30%. 자, 적종은 적종하고 수확감소 보장과 과수사종 똑같아요.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의 단감도 똑같고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의 포도 복숭아 망감류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 보험료 환급. 보험료 환급은 뭐 적종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A, B, C로 나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과수 품목을 종합과수 품목을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 과수사종 기타 과수로 나누는 그게 아니라 보험료의 환급 세 가지 보장 방식을 우리 묶었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있죠? 기본적인 거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 밭작물, 그다음에 농업 수입 안정 보장.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적종. 지금 하는 종합 과수, 과실, 그다음에 인삼, 생산비 보장, 노지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원예, 버섯, 손해보장 쪽. 얘네들은 아예 별개니까 나중에 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죠? 설마 또 이거 보험료의 환급 나 이거 처음인데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적종해서 저희가 그 공부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 앞에서 많이 다루니까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한번 할 때 제대로.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나누잖아요. 책임 없는데 무효면 전액 환급. 책임 없는데 효력 상실이나 해지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책임이 있는 사유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무효가 됐어요. 환급 없음. 이거잖아요. 기본이. A, B는 그 틀이에요. A, B는. C는 아예 별개로 하고. 보장 방식. 어떤 보장 방식인지 어떻게. 네. 그때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우리 보험료의 구성부터 계속 나오는 게 얘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문제가 나오죠. 환급보험료, 차익보험료 이런 거. 이때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항상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래잖아요. 최종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얘를 계산하래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보험료는 가입 금액 곱하기 어쩌고. 순보험료 마이너스 지원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보험료의 구성에서. 네.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A에는 뭐가 있어요? 수확감소 논작물, 밭작물, 수입보장은. A는 저 계약상 변경, 그거밖에 없어요. 1,000만 원에 가입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800만 원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다운된 거예요. 계약상이 변경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B는 우리가 지금 한 적종부터 지금 한 요거는요. 계약상 변경 하나, 거기엔 뭐가 들어갈까요? 적종에 보험가입 금액 감액.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또 하나는 그쵸. 기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 이 친구들은 기지급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기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에 가입했는데 착과감소 보험금이 뭐 300만 원이 이미 산정이 됐어요. 지급이 됐든 안 됐든. 그럼 빼고 700을 기준으로. 즉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가 A, B가 다르다. 그거.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삼이 아마 13회부터는 여기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여기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지. 네,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회 때 여기 들어오면 더 골치 아파져 인삼. 네.
인사문 기지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12회는 아직까지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보험금 볼까요? 보험금은 뭐 1과목은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개요 부분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개요 부분에 수학감소 보장이란 무엇인가 봤잖아요. 적종하고 차이점이 피율을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차감하고 이건 약정했으니까. 그리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는구나. 기초 안 보신 분들 유튜브에 강의 다 있으니까 기초 보시고. 피해율. 평수미평. 그래서 1과목에선 평년 수학량이 제일 중요하고 2과목에서는 수학량이 제일 중요하다. 자, 평년 수학량이 있어야 피율이 나오는구나. 평 빼기 수학량이 수학 감소량이구나. 얘를 보상하는구나. 근데 미보상이 있다? 그럼 얘 차감해야죠. 뭐. 미보상 감소량 어떻게 한다? 평 빼기 수. 1과목에서 수학량은 다 제시가 될 거예요. 이건 2과목의 내용이니까. 네. 평년이 1000인데 수학량이 700이래요. 300을 보상해야 되는데 미보상 비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네. 미보상 비율 없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누기 1000. 근데 있대요. 그럼 미보상 감소량 적용해야죠. 미보상 감소량 미보상 비율만큼 10% 미만큼 30. 그러면 피해율이 1700 요걸 보상해야 되는데 30은 보험회사 책임 안 지는 거 평수미평 끝.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과목에서 우리는 얘 구하는 거 얘가 핵심이겠네. 네. 얘는 제시될 거고 이거 구하는 거는 지금 어렵지 않고요. 지금 보셨지만 어렵지 않고 얘 구하는 게 핵심이겠네. 평년 수학량. 자, 복숭아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복숭아 보상하는 재해 뭐가 있었죠? 보장하는 재해 세균 구멍병이 있었죠. 네. 보장하는 거니까 보상해줘야죠.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장해줘야죠. 어떻게? 병충해 감소량을 구해서 분자에 올려준다. 분자에 올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분자가 뭐예요? 수학 감소량이잖아요. 수학 감소량 평년 수학량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평수미로 쓴 것뿐이죠. 아니 병충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학 감소량도 맞으니까 올려줘야죠. 오케이? 네. 이거 나중에 수입 안정 보장 가시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제 그때는 실제 수입을 구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런 기초적인 얘기까지 왜 드리냐면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한 번 더 생각하셔야지 시험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안 헷갈리세요. 여기에다가 더해주는구나 병충해 감소량을. 근데 왜 굳이 별도로 할까요? 아니 이거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났으면 그냥 수학량에서 빼버리면 안 될까요? 수학량 700인데 병충해로 인한 손해가 100이래요. 그러면 그냥 조사 수학량을 600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귀찮게 별도로 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 피해 있는 과실을 어떻게 분류했죠? 정상. 그렇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기수.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똑같이 쓰이거든요. 과실이 피해가 있으면 그게 착과돼 있든 낙과돼 있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거면 정상이 몇 개니 50%, 80%, 100% 피해가 몇 개니 이거 세잖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해서 몇 개 중에 몇 개가 제가 그래서 1강에 말씀드렸던 거 적종 이미 과수 기본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병충해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은요. 이 분류를 안 따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무조건 50% 피해형밖에 안 돼요. 아니 기준이 다르니까 얼만큼 피해봤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녹여서 한 수학량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병충해 감소량 몇 퍼센트? 여러분 복숭아 세균 구멍병의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기수 이거 부록에 있어요. 50% 피해요. 기초 규제에도 있죠? 50% 피해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해서 무슨 수학량을 계산해서 이 수학 감소량을 하는 거 여기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해서 수학 감소량에 추가해 주는구나.
네,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참 안 고쳐지네요. 이거는 수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병충해 감수량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할까? 사실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1과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병충해 피해본 과실무게 곱하기 0.5. 아마 이 과목에도 이렇게 본문에 써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별표 구해 가시면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아니 이론서 본문에 있는 대로 하시면은 세균 구멍병 피해본 과실이 100kg이래요. 병충해 감수량? 곱하기 0.5. 50kg. 아 이건 계산하고 말 것도 없죠. 얘를 여기다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수학 감수량 분자에. 이건 계산하고 말 것도 없어요. 본문 기준으로라면. 근데 별표 9 가시면 착과수 중에 병충해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달린 과실 중에 얼만큼 병충해 피해거든요. 곱하기 과중. 낙과수 중에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하기 과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 올리는 거. 이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별표 규도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본문에 1, 2과목 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근데 뭐 알 것도 없잖아요. 곱하기 5만 하면 되는데, 0.5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병충해 피해본 과실 무게 또는 병충해 피해본 과실이 몇 개인데 계단 과중이 얼마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슨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무슨 이건 이 과목에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을 우린 다 해야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다음에 계속 나와요. 별표 9가 빠져야 되는데 이거는 피해 인정 개수 세균 구멍병 과실 피해 아까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50, 80, 100이 아니라 그냥 50% 그거를 그냥 이렇게 써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드시는 의문. 복숭아 세균구멍병 병충해 감수량 오케이. 사과 자연재해성 탄저병 12회 때 초본 농금원 이론서 항상 처음에 나오고 한 달 정도 수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최종본이 나오잖아요. 최종본에서 빠졌는데 초본에는요. 1과목에 사과도 똑같았어요. 여기 복숭아 사과가 있었어요. 병충해 감수량 구해서 올려라. 병충해 감수량은 이렇게 구해라. 이 과목은 또 그 내용이 없었어요. 별표에도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본 보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중에 최종본 나왔을 때 아예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 13회 때는 다시 실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언급되지 않으면은 사과 탄저병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한다는 거지? 아니 보장하는 제로는 명시해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장하겠습니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계산해서 보험금 받는 건데 탄저병에 대한 거 없어요. 그러면 탄저병 걸린 과실을 일반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에 구할 때 우리 과실 분류하듯이 정상 50%, 80%, 100%로 분류하나? 이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탄저병 가지고 병충해 감수량 구하게 하는 아니면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온다면 문제 제시되는 대로 하세요. 탄저병 걸린 과실 뭐 50% 피해형 얼마 몇 개, 100% 피해형 몇 개. 그럼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그냥 일반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해야죠 뭐.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해야죠. 탄저병이라는 거 무시해버리고. 자연재해성 탄저병, 자연재해가 먼저 왔대요.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적중해서 한 거랑 똑같아요. 정상이 10개, 50% 10개, 10개, 10개. 이 안에 그냥 탄저병도 녹아 있는 거죠 뭐. 근데 문제 내기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 탄저병은 별도로 병충해 감수량 산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장할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탄저병이라는 거 무시하고 그냥 풀 수밖에 없다. 또는 문제에서 탄저병은 어떻게 하세요? 나오겠죠 뭐. 자, 1과목에서는 뭐 우리 다 했던 거 뭐 개요만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 추가 보장은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료, 가입금액, 보험기간 다 동일하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그쵸, 보험금. 보험금이 얘는 가피자잖아요. 주계약은. 얘는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비율.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망감류 해당하니까 복숭아는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주계약 비율, 보통 약관 비율이 그대로 오고 10%만. 10% 추가해 줄게. 이해되시죠? 이 비율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추가 보장도 하겠다. 또 주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추가 보장 보험금도 지급된다. 똑같이 보험금 지급 사유도요.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우리 지난 강의 했었죠.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비율이. 여기는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주계약 보험금이 있어야 추가 보장 보험금도 있다. 네. 그리고 나무특약은 뭐 적중해서 했지만 모든 나무특약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가피자 자기부담 비율 5%고요. 피해 주수는 이렇게 고사만 인정하죠. 네. 이게 네, 고사 주수만.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 뭐 계산 예시가 있는데 이건 뭐 예시할 것도 없어요. 자, 평년. 이거 산정하는 게 핵심인데 일단 이렇게 제시가 됐대요. 이 과목은 무조건 제시가 될 것이고 1과목은 계산하게 나오고 싶고 3천을 기대했는데 올해 사고가 발생했나 봐요. 수학량 조사를 했어요. 사고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하죠. 네. 1,800이 조사가 됐네요. 3천을 기대했는데 1,800, 1,200이 감소했네. 근데 3천 중에 1,800 했는데 3천에 기대됐는데 1,800밖에 안 됐어요. 그럼 1,200이 수학 감소량인데 그 중에 10% 정도는 미보상 비율에 의한 거래요. 부록에 있는 미보상 사유, 제초, 병충해, 뭐 기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유에 의한 거래요. 그럼 120은 보상하지 않겠다잖아요. 1,200 중에 10%. 그럼 빼야죠. 수학 감소량에서 빼야죠. 우리 이거 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죠. 마이너스. 자, 복숭아네요. 세균 구멍병 감수량이 100kg가 있대요. 여러분, 아예 병충해 감수량, 이건 최종값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감수량이 아니라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과실 무게 100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0.5 해야죠. 50 올려야죠. 감수량은 최종값. 플러스. 자, 미보상 마이너스 병충해 감수량 플러스. 끝.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대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나요? 초과하네요. 보험금, 가피자. 가입금액 제시 안 됐다고요? 평년에 50에서 100 사이에 계약자가 결정해서 200만 원 이상 되면 오케이, 과수원당. 네. 여기는 아예 뭐 가입 비율이 제시 안 됐는데 평년 100 다 가입했다 보는 거죠. 네. 자, 추가 부장. 10% 잊지 마시고 피해율의 10%. 주계약 피해율이 그대로 옵니다. 네. 이거 이 추가 부장은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 푸시는 게 아니라 놓치시는 거예요. 문제에 가입금액 계약상 조건에 계약 조건에 추가 부장 특약 가입했대요. 근데 막 실컷 주계약 보험금 구하고 그냥 문제가 타이틀이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특약도 구해야죠. 근데 실컷 주계약 보험금 구하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시는 5점 날아가는 거죠. 자, 1과목에서 이번 강의 보험기간, 암기거리, 그 다음에 보험료, 공식 그룹별로 방제시설 할인율, 일단 큰 덩어리라도 좀 알아놓자. 뭐 포복참류 이런 거, 비가림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금, 개요, 네. 특약보험금까지. 네. 사과, 탄저병은 병충해 감수량 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봤습니다. 이제 보험금에 관한 거는 사실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